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부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저번 시간에 부의 원리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부의 원리 중에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간이 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 부의 원리 시간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복습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의 원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가치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저번 시간 영상을 보셨다면, 두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강조했던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뭐를 가치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 가치가 있는 곳에는 뭐가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 가치 소비자가 몰려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치 생산자. 그죠? 물론 플랫폼도 돈을 법니다. 시장 주인도 플랫폼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수료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수익을 얻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치 생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치 시장, 플랫폼에 모여 있는 가치 시장에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서 부를 얻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서 복습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자기 개발, 이게 가치 상승 단계란 말이에요. 일단 자기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해서, 그럼 뭐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축적된 가치를 다양한 이제 숙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융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소화를 해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고, 그러한 가치 생산을 자동화하는 요 단계가 이제 아마 노하우나 기법 같은 것들을 연구하거나 배워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가치 축적, 숙성, 발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된 거죠. 사람 자체가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부가 생기고 그런 사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제 광고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입히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광고에서 출연한 어떤 연예인이 있다. 그 다음에 광고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 모델에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덧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그 가치 있는 사람이 가진 효과를 우리가 나눠 쓰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치, 이게 부의 원리가 이건 뭐 변함이 없는 원리예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같이 있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컨텐츠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이 된다? 부가 된다. 그게 결국에는 부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숱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더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시간을 뭐 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공평해요. 그런데 이 공평하게 주어진 결국에는 가치라고 하는 개념과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개념,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 이런 다양한
부의 원리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하면 시간,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 부는 얻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부자는 된 거예요. 부자는. 아까 부의 원리의 기본을 가지고 부는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도 뭐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의 원리에서 이 부자가 되는 것이 1등급과 10등급이 되는 이 차이, 이 레벨을 누가 만드는 것이냐? 시간이 만든다는. 시간이 어떻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사람. 그게 관건인 거죠. 그것에 따라서 그 노하우, 그 생각,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부의 레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시간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 자, 뭐냐? 일단 버려진 시간을 찾아 쓰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요. 24시간이. 여기에서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무리할 때까지 24시간. 그러면 24시간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 돈을 벌고 부를 만들기 위한 시간은 첫 번째는 버려진 시간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짧게는 하루 24시간,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체크를 해요. 어떻게 스케줄을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 이 방법은 여러분 메모지나 디지털 메모 앱을 이용을 해도 좋고 그냥 일단은 내가 이게 버려진 시간인가? 내가 이게 잘 쓰는 시간인가? 어떤 시간의 경중을 따지지 마세요. 뭐 시간에 대한 경중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메모지 이런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메모 앱이나 메모지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루 일과를 쭉 한번 보면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 정신을 뭐 딴 데다 팔고 이것도 적으세요. 멍 때리는 시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어딘가를 이동을 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어떤 여행을 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술도 마시는 시간도 있을 테고 뭐 방황 뭐 이런 다양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버려지는 시간, 소위 얘기하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가 업무에 집중을 한다거나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버려지는 시간을 찾았다면 이제 거기에 그 시간들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찾았어요. 뭐 1번부터 2번부터 쭉 해서 시간 이렇게 별로 여러분이 할 일 목록을 쭉 했는데 없는 시간을 찾았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자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교체를 해서 버려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멍 때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내가 주어진 게 없다 그러면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우면 뭐 오디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영상 강의 같은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동 중에는 들을 수는 있으니까 언뜻 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러한 버려진 시간을 찾아서 어떻게 그 이전에는 버려졌지만 어떻게 유용하게 여러분에게 도움되게 아까 가치라는 게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가치를 축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버려진 시간을 찾아 쓴다. 이게 버려진 시간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죠.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어떤 시간이 일단 없었던 시간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거, 버려진 거를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애초에 없던 시간이에요. 애초에 없던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야기냐면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거에서 무의미하게 써지는 우리가 눈 떠서 생활하고 있는 거에 무의미하게 떠지는 시간이
아까 같이 버려진 시간을 찾는 거라면 애초에 없던 시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라클 모닝 아니면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개념처럼 새벽 기상 일찍 일어나시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잠을 자거나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서 없었던 시간이에요. 애초에 없던. 뭐 내가 기존에 8시간을 자고 하루 16시간을 뭐 깨서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려지는 시간 말고 애초에 없던 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을 잤던 것 같은데 이걸 줄여서 지금은 4시간 30분 정도를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11시경에 잠이 들어서 3시 40분이나 30분 정도 되면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해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이렇게 애초에 없던 시간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실질적으로 8시간이니까 제가 3시간 대략 한 30분 정도를 더 쓰는 거죠. 하루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일주일을 모으면 대략 24시간. 하루 정도가 일주일 동안을 내가 이렇게 없던 시간을 만들어서 하면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이 되는 셈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더 남들보다 나는 하루를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없던 시간은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고 이렇게 된 것들 중에서 사람이 보통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물론 7시간에서 8시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게 무조건 4시간 30분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면 굉장히 뭐 낮에 졸리고 집중 몰입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 시간에 대한 몰입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같이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트러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주의력이 조금 결핍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적은 수면 시간이지만 양질의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이제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의 어떤 방법들을 공부를 하겠죠, 우리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적은 잠을 잠으면서도. 왜냐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쌓이는 어떤 피로물질들이, 쉽게 얘기하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회복이 되고 다음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날에 굉장히 막 눈도 침침하고 눈도 아프고 이랬던 것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잠인데 그런 일을 하는 잠을 줄였단 말이에요. 급격히 줄였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양질의 수면. 하루 피로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적은 수면으로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술도 좀 거의 끝다시피 하고 담배는 당연히 안 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적당히 산책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없던 시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없던 시간을 만들어 쓰는 세 번째 방법은 마지막으로 헌 시간을 3시간으로 바꿔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헌 시간을 3시간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깨달음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땠냐면 우리가 이제 12시를 대부분 기준으로 이렇게만 따져보자고요. 밤 12시라는 기준으로 따져서 하루 일과를 아침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뭐 아침 대략 뭐 제가 이제 하는 3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일상을 보냅니다. 이렇게 일상을 보내서 쭉 가서 그리고 이제 11시 정도에 제가 잠이 들어요. 자, 여기는 시작점입니다. 여기는 끝점이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 기존에 아침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쭉 진행을 하면서 마감 시간인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효율면을 따지면 자, 이 시간은 11시서부터 이 시간은 잠을 잤죠.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피로 물질을 회복을 해서 아침 요 시간에 깨는 기상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이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게 굉장히 좋은 때예요. 모든 게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뭘 할 때 같은 경우도 잘 되는 시간들이 바로 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그냥 잠을 자고 쭉 잠을 자다가 허겁지겁 출근 시간이 딱 뭐 7시, 8시 돼서 밥 먹고 막 허겁지겁해서 서둘러서 출근을 하면 대략 11시까지 뭐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이게 11시까지. 정신 하나도 없죠. 이렇게 시간을 11시까지 보내다가 밥 먹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생각 전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물질이 많이 여러분에게 많이 쌓여서 마무리해갖고 할 때 자꾸 일을 하면 효율을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일을 할 때 효율이 100이라면 한 50도 안 될 거예요. 50%도 안 될 거예요. 효율이. 이거보다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보낼 시간을 저녁에 써서 업무를 하던 자기 개발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이 시간을 저녁에 차라리 조금 일찍 자고 새벽까지 하지 말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 시간을 말 그대로 이 시간이 헌 시간이라면 이걸 바꾸자. 어떻게? 자, 저녁형 인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써야 될 3시간 30분을 차라리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30분을 알차게 쓰자. 3시간으로 쓰자. 이 개념이에요. 어차피 그래도 똑같이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질 게 없어요. 어차피 잠을 자는 시간은 여러분이 8시간을 주무시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체력 관리하고 뭐 해서 4시간 반으로 줄여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든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피로물질이 가득 쌓여있는 저녁 시간을 뭘 하는데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무언가 내가 피로가 회복되고 다음날 일어나서 3시간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라. 이 하나의 깨달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헌 시간을 3시간으로 바꿔 써라. 이 다음에 이제 이 3가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없었던 시간을 원래 없었던 시간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다면 일단 만들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압축해서 써야 된다. 압축.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서 시간이 없던 버려진 시간도 찾고 헌 시간을 3시간으로도 바꾸고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8시간, 7시간을 잤던 잠을 줄이고 그렇게 없던 시간들을 만들어낸 뒤엔 어떻게 했냐? 고효율화를 해야 되겠죠. 고효율화. 무슨 얘기냐? 압축해서.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몰입과 집중입니다. 몰입과 집중.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을 써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문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 이게 바로 뭐다? 몰입입니다. 몰입.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같은 1시간을 쓰는데 시간을 같은 1시간을 쓰는데 몰입해서 자 100페이지를 읽어요. 몰입을 안 했을 때는 50페이지밖에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몰입, 집중. 자 이런 몰입의 단계 몰입에도 단계가 있는데 보통 집중이라는 것. 예를 들면 참몰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 시간이 흘러가는 상태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따지면 몰입보다는 뭐 한 단계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참몰입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좋아하는 거, 막 여러분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뭐 어떤 좋아하는 정말 이 팬심이 가득한 그런 연예인들이 막 있다. 근데 그 연예인이 나와서 뭐 하는 거를 보면 1시간이 막 금방 가잖아요. 근데 막 지겨운 거는 죽으라고 안 가죠. 그래서 이 몰입과 집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에다가 적용을 해서 몰입과 집중을 해서 1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렇게 쓰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을 압축해 쓰는 방법이 같은 시간도.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 보면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어떤 몰입을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표현을 했냐면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했어요. 무라일체, 나와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일체 딱 하나로 그냥 전부 다 되어 있다는 느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이런 몰입을 과연 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몰입되는 것도 공부를 해서 만약에 만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로는 일단 몰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마치 한순간처럼 시간이 마치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 몰입이. 이 심리학 분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대상이 완전하고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몰입 대상과 자신이 하나가 된 일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효율이,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가성비, 효율, 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굉장히 압축해서 한 군데에다 다 모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의 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압축해서 쓰는 방법 중에 마지막, 여러분들 뭐 정말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행일치, 삼위일치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행은, 일은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향하는 방향은 하나로 일치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세 가지 일이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각각 다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나의 일을 하는 것. 뭐 개념은 뭐 같은 듯 다릅니다. 같은 듯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한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질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자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요? 글을 쓸 때 이제 뭐 보통 워드나 뭐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뭐 한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작업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또 글을 써서 글을 가지고 또 이제 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는 어떻게 모르지만 글을 쓸 때 워드나 한글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 요즘에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자 이제 네이버에 보면 이게 네이버의 이제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 이 스마트원 에디트라는 거예요. 뭐 워드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워드나 다른 한글을 쓸 걸 이 스마트 에디트원 같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블로그를 하는 거죠. 블로깅을 하는 거죠. 블로그 활동,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뭘로? 콘텐츠로 발행을 하죠. 여기서 콘텐츠로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블로그라고 하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가 퍼스널 브랜딩 되는 마케팅, 광고 효과도 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런 광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위에 자, 이렇게 광고가 붙고 광고가 붙은 걸 갖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광고 효과가 생기면 나한테 네이버가 쉐어를 해준다. 티스토리도 마찬가지겠죠. 브런치도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워드를 스마트원 에디터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떻게 블로그를 같이 하고 꼭 세 가지 일이 하나로 합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므로 블로그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컨텐츠가 늘어나서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에
광고가 붙어서 광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을 했는데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시간 관리 중에서 삼행일치,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영상, 이제 제가 내일 강의를 할까 하다가 지금 아마 영상을 같이 찍을 거예요. 첫 시간 20분짜리를 찍을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20분짜리 3개를 찍을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을 아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영상을 찍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 때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의 원리 삼행일체는 요 다음 시간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 왜 삼행일체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쓰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작가가 되고 유튜브를 찍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죠. 이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들 어디로 제가 가져가요?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하고, 여러분 제가 강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의 카페를 만든다고 했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멤버십 형태로, 여기도 보면 자 이제 강의 소개, 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강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강의료를 받아요. 멤버십 형태로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강의 형태, 그리고 강의를 올려놓죠. 뭐 무료 강의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올려놓고 이제 강의를 하나하나씩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본을 쓰기도 하고 그거에 필요한 일을 여러 개를 겸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게 지금 브런치예요. 브런치도 똑같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글쓰기 이렇게 들어가면 글을 쓰는 걸 워드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워드에다 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쓰고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는 뭐 의미 있는 뭐 이렇게 통계치를 해서 효과도, 광고 효과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초안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쓴 글이 뭐가 돼요? 하나의 컨텐츠도 되고, 브런치 같은 데 있어서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책을 쓸 기회도 갖고, 그 다음에 초고가 되는 거죠. 이게 컨텐츠로 만든 게 초고. 또 제가 쓰는 거는 이걸 보고, 이걸 지금 작성을 한 게 뭐냐면 영상 대본을 쓴 거죠. 그러면 다른 보다 대본이 있는 영상하고 없는 영상하고는 안에 담기는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쓰고 컨텐츠도 되고 글도 되고 초안이 돼서 이것들을 합쳐서 나중에 부의 원리에 관한 하나의 어떤 글이 되는 거죠. 글. 말 그대로 콘텐츠, 텍스트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한다 이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한다. 그래서 삼행일체. 그러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은 시간, 한 시간 안에, 한 시간이라고 주어진 시간 안에 세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남들 3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확장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간 관리하는 부의 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강의 영상 하나 제가 더 찍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다음 주에 찍어서 올려서 여러분 6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제 글쓰기, 작가 되기에 있어서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마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부의 원리 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